오늘은 뭘 할까 하다가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구글링을 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 중에서 그냥 괜찮아 보이는 거 하나 선택해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가져온 게 이 건물이거든. 이게 쇼핑 갤러리라는 데 폴란드에 있는 이 중에서도 이 왼쪽에 있는 건물 이거를 한번 이 겉에 이 외피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 음, 존댓말로 해야 되나? 그 유튜브 올라가니까. 상관없어요. 어, 그래서 어, 만들어 본 게 이건데, 이것보다 값을 더 높게 하면은 저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나오겠는데, 이게, 어, 컴퓨터에서 감당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값을 줄인 상태로 뽑아낸 게 이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만들어 보려고. 음, 로직은 크게 뭐 복잡해 보이는데 막 그렇진 않아. 이게 좀 중간중간 결과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여서, 복잡해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 먼저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먼저 이 웹피의 틀을 먼저 만들어줬어. 이거를 커브를 이렇게 렉탱글로 그린 다음에 끝에 레디우스 값을 줘서 이렇게 둥글게 만들고, 그걸 익스트루드해서 이렇게 먼저 면을 형성을 했고, 이 면에다가 그 라이노에서는 그 크레이트 얼롱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 같은데, 플로우 얼롱 서핑인가? 네. 이거를 말 그대로 이 면에다가 입힌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토대로 한 치수를, 그러니까 이 면의 치수를 다시 측정을 해서 그걸 다시 이렇게 렉탱글로 만들었고, 그럼 이게 이 면이랑 어떻게 보면 이 면의 전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보르노이를 입히고, 그 보르노이를 입힌 거를 옵셋 커브로 이렇게 다 안쪽으로 이렇게 옵셋을 해줘서, 그러면 이렇게 면이 형성이 되니까 어, 여기서는 이 부분을 먼저 채워서 그것을 익스트루드해서 그 익스트루드한 것을 여기 이 면에다가 다시 입히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어.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 얘처럼 나오진 않잖아. 이 전체가 보르노이처럼 나오잖아. 이 형상을 보면은 뭔가 밑에는 이렇게 보르노이 형상이 없고 점점 위로 갈수록 보르노이 형상이 이렇게 점점 두드러지는 듯한, 그리고 그 보르노이 형체들이 뭔가 좀 더 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먼저 그 보로노이 그 패턴을 먼저 다 입힌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 위쪽에 좀 더 가까워질수록 이 보로노이 크기가 커지면서 개수도 이렇게 좀 더 밀도 있게 차 있게 하는 그 두 단계 과정을 중간에 그 넣었어. 그래서 맨 처음 보로노이 패턴을 채우고 그것을 익스트루드 한 것을 이 면에다가 입히면은 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거든. 이게 잘 보면 두께감이 있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입힌 건데, 이제 여기 더 나아가서 어, 이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밑에 위에만 포르노이가 밀도 있게 차 있고 밑에는 그냥 면으로 차 있게 되는 그 과정 하나 하나 거치고, 그 다음에는 이 점점 갈수록 위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커지는 형태로
보로노이가 밑에는 좀 작고 그런 식으로 세 단계로 구성을 해서 로직을 만들어 봤어.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해볼 건데 음, 총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보로노이 패턴을 저기 면에다 입히기. 두 번째로는 보로노이 그 셀이라고 하죠. 보로노이 셀의 밀도를 조절하기. 위로 갈수록 더 밀도 있게 하는. 그 다음에는 그 보로노이 셀의 크기를 조절하기. 점점 위로 갈수록 커지게 되는 그것을 할 거고, 이제 그 방식을 이제 같이 만들어 보자. 처음부터 할 건데. 먼저 피포칼스 켜, 켜고 시작. 그리고 맨 처음에 렉탱글 컴포넌트로 음, 그 끝에가 둥그런 사각형 하나 만들어줄게. 사이즈는 아까 내가 한 거 기준으로 하면은 15,000에 7,000이었어. 15,000에 7,000 맞았나? 15,000에 많이였네. 뭐 크게 상관없어. ADS는 1,500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익스트루드 해주면은 Z축 방향으로 한 5천 하면 되려나? 좀만 더 높일까? 7천? 이렇게 면을 하나 형성을 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보로노이 패턴을 입혀야 되잖아. 근데 그 보로노이 패턴을 입힐 그 면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전개도를 만드는 거지. 그 근데 이게 사각형 한정일 때 그 면이 그 사각형일 때 찾을 수 있는 컴포넌트인데 디멘전이라는 컴포넌트가 있거든. 이게 여기 입력값이 말 그대로 서피스를 넣으면은 그거에 그 U 방향의 그 거리랑 V 방향의 거리를 이렇게 뽑아내 주는 거야. 그래서 익스트루전을 서피스에다 여기다 넣으면은 그러니까 어, 이게 나오겠지. 이게 U 방향이라고 치면은 이게 V 방향이겠지. 치수를 보니까 이게 U 방향인 것 같네. 그래서 그럼 이 치수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다시 렉탱글을 만들어서 X, Y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전개도가 되는 거겠지, 이것에. 그래서 이것에다가 보로노이 패턴을 입힐 건데, 형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나한테 말해줘. 네, 보로노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려면은, 먼저 입력값에는 점이 있고, 레디우스 잘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바운더리는 그 보로노이의 경계가 될 부분, 그리고 플레인은 말 그대로 보로노이가 들어갈 그 플레인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 여기 안에다가 보로노이 패턴을 입힐 거니까 먼저 바운더리를 렉탱글에다가 집어넣겠지. 그리고 포인트는 이 안에 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제 보로노이 점을 그것을 팝 지오메트리라는 걸로 만들어줄게. 이거는 이 말 그대로 이 지오메트리 안에 랜덤으로 점을 찍어주는 컴포넌트. 그래서 지오메트리 입력하면은
지오메트리 입력하고 점의 개수 입력하고 시드를 입력하면은 그 시드별로 이렇게 점을 다르게 찍어준단 말이야. 먼저 이 렉탱글 안에 점을 찍을 거니까 렉탱글 안에 지오메트리 렉탱글에 넣고, 그러면은 이 선으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선 위에 점이 잡히네. 이거 서피스로 바꿔줘야겠다. 서피스로 바꿔주는 거는 그냥 이 서피스 컴포넌트 친 다음에 이 커브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서피스가 돼.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여기 위에 점이 생기고, 카운트는 한 150 정도가 이렇게. 좀 더 해야 되나? 300? 300. 저 위에 거랑 같은 걸로 해야겠다. 그리고 시드는 150으로 해주고, 이제 점을 찍었으니까 이 점들을 여기 보로노에다가 집어 넣어주면은 이 보로노의 패턴이 형성이 되겠지. 레디스도 좋지. 음, 둥글게 해주는 건가? 그러면 끝부분이 둥글게 해주는 거네. 어, 이것도 재밌게 만들 수 있겠다.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 보로노이 만든 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다 오프셋 커브를 해서 다 안쪽으로 이렇게 커브들을 오프셋 시킨 다음에 이 면을 만들 거야. 이 면을 먼저. 그래서 일단 이걸 오프셋 커브를 해줘야겠지. 오프셋 커브랑 컴포넌트 쳐준 다음에 거리는 한 100, 200? 200 정도로 네거티브로 안쪽에다가 해. 근데 이게 참 이상하게 됐네. 빨간색 뜨네. 이게 내가 볼땐 플레인 입력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이게 플레인이 일정하지 않아서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잠시만. 이게 오프셋 되는 게 결국에는 이 각 셀마다 오프셋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셀의 오프셋 말고 스케일로 넣어야겠다. 그러면 아이고, 스케일로 넣어볼게. 말 그대로 스케일은 이 지오메트리를, 이 보로노이 셀들을 보로노이 이 각 중점들을 기준으로 몇 배를 할지 할 거니까 셀 여기 지오메트리 넣어주고 센터에다가 이 파퓰레이션 넣어주면 되겠지. 벡터는 기본 0.5 들어가 있어서 한 0.8 정도로 주고. 근데 그럼 끝에가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센터를 보르노이에서 에어리어로 들어가 있다. 에어리어로 셀의 중점을 잡아준 다음에 센트로이드를 센터에다가 연결해줄게. 그러면은 끝에가 이렇게 살아나. 이해됐니? 진행이 됐다? 네. 응. 옵셋은 왜 안 되는 거라고요? 저게. 나도 사실 뭐 때문에 오류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가끔 이렇게 이 옵셋 커브 하는 이게 돌아가는 게 원리가 이게 이 플레인을 잡아준 다음에, 그러니까 이 각 중점들을 잡아주고 이 커브들을 얼마나 띄워줄 거냐, 이 입력 3개 값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게 아까 이걸 넣었을 때 보면은 네거티브가
마이너스 값 주는 거라서.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이 커브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건데 옵셋 커브를 지나가지고 뭔가 그런 것 같아. 그 내가 볼 땐 커브 방향이 좀 오류가 난 것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거보다 작은 게 아마 막 옵셋 안 돼서. 근데 그렇다기에는 얘가 된 거 보니까 그치. 이 커브 방향성이 뭔가 얘들은 뭔가 방향이 다 이런 상황에서 옵셋 됐을 때 이게 유지되는 반면에 얘는 뭔가 커브가 옵셋 됐을 때 방향성이 바뀌면서 뭔가 오류가 나는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고쳐주면은 내가 고치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그냥 스케일로 하면은 그런 오류가 없으니까 그래서 스케일로 줄였는데 대신에 이 전체 정확한 이 사이 치수 값은 입력을 못하겠지, 스케일로 하면. 네네. 맞죠. 그래서 오류가 안 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 스케일해서 일단 이거를 이제 보로노이는 꺼주고 이제 이 면을 생성해야 되니까 바운더리 서피스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바운더리 서피스 컴포넌트 아니 진행해도 될까? 네. 이, 이 커브랑 이 만들어 놓은 이 커브 이 전체 사각형이랑 안쪽에 이 보로노이 셀들을 여기 바운더리 서피스에 넣어주면은 하나로 플래튼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 트리에다가 넣어주면은 이제 여기가 약간 해치처럼 이렇게 면을 생성해주는 그런 컴포넌트인데 그래서 멀지로 이렇게 이 개체들을 일단 하나로 합쳐준 다음에 그러면 같이 선택이 되지? 이거를 플래튼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보면은 트리가 두 개로 브랜치가 두 개이거든 이렇게. 근데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걸 바운더리 서피스에 넣어주면은 이렇게 면이 형성이 돼. 그래서 이 면을 형성한 것을 익스트루드해서 시트축으로 한 500 정도 줄게. 그러면 일단 저 면에다가 입힐 이 개체를 일단 만들어 놨어. 이제 이것을 저기다 입혀야 되는데 저기다 입힐 때 여기서 쓰는 컴포넌트는 서피스 모프이거든. 이거 기억나니? 근데 말 한 적 있었나? 이 컴포넌트 뭔지 알아, 형구는? 설명을 하고. 아니요,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입히겠다는,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입히겠다는, 이거 기준이니까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입히겠다는 거란 말이야. 이 면에다가 이 개체를. 그래서 입력되는 값이 맨 처음에 여기 이게 이 입힐 개체, 첫 번째로 입힐 개체가 하나 필요하고 레퍼런스는 이 입힐 개체가 어, 뭐라 해야 되지? 이 면에 어느 정도 입혀지는지 범위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면은 쉽게 말해, 그냥 쓰는 방법으로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이 개체에다가 바운딩 박스를 씌워가지고
그 바운딩 박스 된 박스를 이 레퍼런스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줘. 그래서 이 개체가 이 면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붙게 될지에 대한 그 레퍼런스란 말이야. 그 어, 예시 미 볼- 음,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운딩 박스를 먼저 해볼게. 집어 넣으면 이렇게 박스가 하나 형성이 된단 말이야. 이 박스가 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까 이 보로노이만 만약에 이 개체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입력값에 있고 레퍼런스가 없으면은 이게 여기에다 어떻게 붙는지를 방식을 과정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서피스는 이 개체가 붙을 이 서피스를 입력해 주는 거란 말이야. 이 두 개만 가지고는 이 개체가 이 면에 어떻게 붙지라는 그 과정이 없는데 이 레퍼런스가 그 과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면이 여기에 어떻게 붙을 거냐면은 이 개체를 바운딩 박스 해가지고 바운딩 박스 하면은 무조건 이 박스 형태로 되잖아. 이 박스가 여기에 착 달라붙는다는 거지. 네네. 어, 한번 보면 알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입력값에는 그 바운딩 박스 바운딩 박스에서 나온 이 박스를 레퍼런스에 넣어주고 지오메트리 이렇게 넣어주고 서피스는 아까 그거 여기서 만들어준 이 서피스 익스트루전에 넣어주면은 이제 여기 UVW 도메인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 서피스를 먼저 이거를 하게 이거는 무슨 개념인지 형조 리파라메터라이지 네네. 이거를 먼저 해주고 그러면은 이 여기에다 이거는 숫자를 보여주면서 하는 게 잠시만. 이런 방식인데 먼저 이 U 도메인을 내가 먼저 0.5를 입력을 해줄게. 그러면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이 서피스 이 기존에 있던 이 서피스가 이게 U 방향이고 이게 V 방향이잖아. 근데 아까 내가 여기에다 0.5를 입력하니까 이 U 방향에서 절반 값만 이렇게 입혀졌지. 이 서피스 전체에서. 그래서 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어, 이게 되게 이게 되겠니? 이게 아까 0.5를 입력했다 뿐이지 저기다가 만약에 내가 0.3에서 0.8이라고 치면은 이게 여기에 위치하지 않고 여기서 0.3만큼 떨어진 여기서 이 사이에 위치해 있을 거야. 이 개체 씌워지는 게. 음, 음, 그리고 0.38이라는 바운더리도 된다는 거죠. 맞죠. 저기다가 이 U 도메인에다가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0부터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거든. 네. 보이지? 0부터 0.5라고. 그래서 컨스트럭트 도메인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0.3하고 말했던 0.8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이게 0.3에서 0.8로 입력이 되는데 이제 이걸 위에다 넣어주면 이렇게 이동. 아, 네. 여기다가만 이렇게 입혀지는 거 이렇게 압축돼가지고. 그래서 V 방향도 같겠지. V는 시작이 지금 보니까 쓰임이 여기니까 여기가 쓰임이니까 뭐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0.5라고 치면 한 요 정도? 이 정도만 이렇게 나타나는 네. 이렇게. 반대 방향인데 이런 식으로 입혀지는. W는 말로 이건 Z축이니까 개체에서 이 두께값을 의미를 하거든. 그래서 W에다가 극단적으로 한 10이라고 준다면은 이게 두께값이 두꺼워졌어. 보이니? 더 두껍게 해야겠다. 네. 어, 이런 식인 거야. 이 레퍼런스가 이해가 되니? 이해가 안 저는 이게 처음에 두께를 줬잖아요. 포르노이 머지에서 어, 어, 바운더리 서피스를 해서 익스트루전을 했는데, 그래서 음, 익스트루전 된 게 둘러질 줄 알았는데 음, 그냥 익스트루전의 면이 굳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저 만약에 W 값을 안 주면.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이게, 근데, 왜 익스트루전을 앞에서 해야 되는지. 이게 익스트루전 된 게 붙는 게 맞아, 이게. 근데 아, 이게 아까 봤을 때는 이게 값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이렇게, 그래, 맨처럼 보였던 건데, 사실은 이렇게 익스트루전이거든, 이것도. 1 값을 줬을 때도. 이거 좀 높여야 되나? 맞아. 이 지오메트리를 보면은 오픈 그랩이라고 나오고, 아, 어, 굉장히 이게 두께가 있어. 희미하지만은, 네네. 음, W 값이 작아가지고 면처럼 보이는 거. 50으로 쳐야 그래서 그 개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레퍼런스, 바운딩 박스랑 레퍼런스 이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 네네. 어, 어. 그래서 일단 여기다 입혔으니까 이제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끝난 거지. 이거 포르노이 패턴 면에다 입히기. 그 다음에는 이제 포르노이 셀의 밀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음, 그러면은 먼저 이거를 보면은 위에는 되게 밀도가 있고 밑에는 밀도가 되게 적지 않아. 근데 이게 몇 개는 또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은, 어, 아까 만들어 놨던 이 포르노이 있지? 이 포르노이에다가 이게 결국 입혀지는 게 이게, 이게 옆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둘러지는 거니까 이 결국 이, 이 변이 뭐 이 윗변이든 아랫변이든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이 각 포르노이 셀마다 중점을 다 찍은 다음에 이 중점에서 커브까지 그 거리를 재주는 그런 컴포넌트가 있어. 가장 짧은 거리를 재주는. 그래서 그 컴포넌트를 연결하면은 이 중점과 이 커브 사이에 그 거리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그 거리가 먼 순서대로 먼저 나열을 한 다음에 거리가 짧은 순서대로 먼저 나열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 포르노이 그 리스트가 그 순서가 쫙 나오겠지? 예를 들어 얘가 1, 2, 원래 순서가 뭐 1, 2, 3, 4, 5 뭐 이런 식이었다면은
그 순서를 나열하는 컴포넌트를 지나면은 여기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이 앞쪽에다가 이 보로노이 셀들을 집중하게 한 다음에 그 이 전체 리스트들 이 순서대로 나열한 그 리스트들 중에서 한 이 정도만 선택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아이템이 이 윗부분에만 이렇게 선택이 되겠지. 보로노이 셀들이. 그리고 나머지들은 버려주고. 그래가지고 위에는 밀도 있게 대신에 밑에는 그냥 면으로 채워지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지. 이해가 됐니? 네네.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한번 해볼 건데 아까 했던 거를 이 스케일로 줄여놓은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 이거에 중점을 먼저 잡은 다음에 사실 여기서 맨 처음에 이 디멘전으로 뽑아져 나온 이 렉탱글에서 이 라인을 여기서 그냥 스플로드 같은 걸로 그러니까 디컨스트럭트 브랩으로 여기 라인을 뽑아내면은 뭐 좋겠는데 귀찮으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라인을 여기 그려줄게. 여기 있는 거 그냥 가져올게. 가져오고 이걸 그냥 그거를 그래서퍼로 가져올게. 커브 해가지고 새로운 커브로 이 커브를 가져올게. 그래서 이 중점과 이 커브 사이의 거리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커브 클로지스트 포인트라는 컴포넌트거든. 그걸 입력하면 먼저 포인트랑 커브를 입력하면은 그 이 커브랑 이 커브와 그러니까 이 선과 이 점, 중점이 가장 짧게 만나는 그 선을 그려준 다음에 그 디스턴스는 거리를 직접 거리를 뽑아내 주는 거고 포인트는 실제로 이 선 위에 그 점을 뽑아내 주는 거야. 이 가장 짧은 선분이 만들어질 때 여기와 이 기존의 커브와 그 접하는 그 접점을 뽑아내 주는 컴포넌트. 그리고 파라미터는 그 점이 커브 위에 있을 때 그 커브에서의 그 파라미터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 컴포넌트를 지났을 때 여기에 점이 찍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 커브가 전체 길이 중에서 커브가 여기 방향이 이 방향이라 친다면은 이게 파라미터는 이게 한 뭐 여기 한 0.3 정도 되려나 비율이? 그러니까 0부터 1로 치환한 다음에 그 사이에 그 찍힌 점을 그 숫자 값으로 치환을 해주는 게 이 파라미터 값이야. 아까 UV 그거처럼. 맞아, 맞아, 맞아. 이 파라메터라이즈 그거랑 비슷한 거. 그래서 이거를 한번 넣어줄게. 센트로이드를 포인트에 넣고 커브를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렇게 점이 찍히고 디스턴스 값이 나온단 말이야. 이 디스턴스 값을 순서대로 먼저 나열을 이 디스턴스 값을 기준으로 이 셀들을 나열을 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면 솔트리스트라는 컴포넌트로 할 건데 이 솔트리스트 컴포넌트 형 알고 있니? 써봤어요. 그러면은 여기 키에다가 디스턴스 넣어주고 밸류에다가는 이 보로노이 셀들을 넣어주면은 지오메트리 넣어주면은 얘네들이 정렬이 될 거야. 이제 정렬된 것 중에서 위에 것만 선택을 할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서브리스트로 할게. 서브리스트는 알고 있니? 빼는 거죠. 그 리스트에서 뭐 리스트가 그 비슷해. 뭐 일부만 추출한다는 느낌인데
만약에 전체라면은 서브리스트가 특정 도메인을 입력하면은 예를 들어서 1부터 8이라 치면은 1부터 8까지의 아이템을 추출하겠다. 이게 나머지 다 없애고. 근데 저 아까 솔트 리스트의 밸류에 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포르노이의 이 조그맣게 줄여놓은 것들을 밸류에다가 넣어. 나 좀 모르겠어. 이 밸류가 원래 숫자라는 그래서퍼에서 숫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소트리스트에서는 개체를 집어넣어야 되더라. 키에다가 숫자를 넣어야 돼. 이게 아닌가? 어떤 이게 맞나? 저는 그 뭐야 밸류에 그 음, 센트로이드 그 뭐야 음, 포르노이 스케일 줄여놓은 거에 어, 센트로이드 점을 밸류에 넣어야 되나 했었던 거.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보로노이 이 선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셀들을 네, 네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네네. 됐어요. 음, 음, 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서브리스트로 특정 부분만 추출을 할 건데 이 일단 이 밸류 지금 상태들은 여기에 가까운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됐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전체 여기가 0%고 여기가 100%라 치면은 한 뭐 40%까지 정도만 선택을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뭐랄까. 그러니까 이 전체 포르노이 셀의 개수들을 구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아까 300개였나? 그래서 300개를 곱하기 뭐 40%니까 0.4 해가지고, 그럼 120개인가? 120개를 그 선택을 하면은 120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도메인은 아까 말했듯이 숫자만 넣어주면 0부터 120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 했잖아. 그래서 120이라는 숫자를 넣어주면 한 요 정도 선택이 돼서 얘네들만 선택이 되겠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 그래서 전체 이 개수들을 이 아이템의 개수를 그 뽑아내주는 컴포넌트가 뭐냐면은 리스트 랭스라는 컴포넌트거든. 와 잠시만 눈앞에 엄청 큰 팔이 나타나가지고 와 뭐야 이거 리스트랭스 진행해서 리스트랭스를 넣으면 말 그대로 이 브랜치를 하나 넣으면 그 브랜치의 아이템 개수를 이렇게 말해주는 컴포넌트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전체 포로노이 셀의 개수니까 이 지오메트리라는 브랜치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300이라는 숫자가 뽑아져 나오거든. 그래서 이 300을 곱하기 해서 0.4 정도 해줄게. 1.0 치고 그냥 이 정도로 맞춰줄게. 그러면은 숫자가 나오고 그걸 도메인에다 넣어주고 리스트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위에 것만 이렇게 선택되는 게 보이니 진행되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제 이 면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아까 했던 것처럼 바운더리 서피스 해서 만들어주면 돼. 머지 해가지고 이 리스트들이랑 아까 그 커브 음, 이건가? 음, 그래서 플래튼 해주고 넣어주면은 이렇게 형성되고 이것도 똑같이 익스트루드해서 Z축으로 500 정도. 그러면은 이제 얘를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다 씌워주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사실 이 레퍼런스랑 지오메트리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컨트롤 CV에서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먼저 해제를 해줄게. 바운딩 박스 먼저 해제해주고, 지오메트리도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바운딩 박스 다시 해서, 레퍼런스 넣어주고, 지오메트리 이렇게 넣어주면은, 밑에 기준으로 돼 있네. 그거는, 이게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커브를 그냥 옮겨줄게. 그럼 이쪽으로 생성됐다. 근데 뭔가, 이건 좀 뭔가 정갈해, 뭔가, 그치? 이건 얘네들은 밑에도 이렇게 몇 개 더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 약간 그걸 좀 섞어주는 컴포넌트가 있어. 지터라는 컴포넌트거든.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좀 리스트, 아이템들이 이렇게 변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랜덤하게 섞는다는 게 아니라, 이 지터라는 이 지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랜덤하게 바꾸겠다라는 건데, 직접 보여주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한번 보여줄게. 어, 이 솔트 리스트로 이렇게 여기 이 선분에 가까운 순서대로 이렇게 먼저 나열이 됐잖아. 서브 리스트까지 같이 켜볼게. 이 리스트를 여기다 집어넣고 지터는 1부터 0부터 1까지거든. 그래서 1.1하고 점 치면은 이렇게 숫자 자리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터에다 연결해주면 먼저 원리 먼저 설명을 해볼게. 0에 가까울수록 그 섞지 않겠다는 거. 그러니까 0 값을 넣으면은 이 리스트들의 순서가 그대로라는 거지. 근데 1에 가까워질수록 엄청 혼선을 준다라고 해야 되나? 네. 음, 음. 아, 이거 지터 알고 있어?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 그래서 이거를 혼선을 주겠다는 건데, 이거, 말 그대로 이거 시드도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랜덤하게 줄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서브리스트에 연결해 볼게. 맨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브리스트 클릭하고 이거 지터로 움직여 볼게. 살짝 움직이면은 점점 이렇게 랜덤하게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어. 근데 이 숫자가 낮았을 때는 이 위쪽에 밀도 있게 되어 있는데 숫자가 점점 높아질수록 그 위에 것들이 점점 더 선택이 해제되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볼 수 있죠. 0.3 정도가 적당하려나? 이해되니? 네네. 어, 그래서 0.3 정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확인해 보면은 아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밑에도 몇 개 사실 이 브로드의 개수가 더 많아야지. 아니다, 브로드의 개수 더 늘릴 수 있겠는데 스케일로 하면은 생각해보니까 이 점의 개수를 늘려볼까? 800? 음, 그러네. 밀리는 게 훨씬 낫네. 그럼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마지막으로는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라운드도 끝에가 좀 되어 있네. 라운드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일단 그리고 위로 갈수록 좀 더 이 크기가 커지는 거, 밑으로 갈수록 좀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해볼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건 끝났지? 밀도 조절까지는 셀 크기를 조절할 건데 음, 아까 활용했던 이 솔트 리스트 있잖아. 이것을 활용할 것 같아. 내가.
결국에는 이것도 이 윗 커브에 가까운 애일수록 뭐 셀의 크기가 크고 밑에 멀어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디스턴스 아까 클로지스 커브 포인트 뭐였지? 커브 클로지스 포인트 컴포넌트에서 거리도 뽑아내 준다고 했잖아. 그 거리 값을 뽑아내 가지고 리맵 넘버스로 숫자의 폭을 확 줄여준 다음에 그 스케일 값을 입혀주면은 이거 아까 했던 것처럼 밑으로 갈수록 좀 더 작고 위로 갈수록 좀 더 큰 그런 형상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어, 진행을 해볼게. 일단 이거 끄고 어디서 뽑아내야 될까 이제.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 얘네 지금 현재 이렇게 존재하는 애들만 이렇게 스케일 값을 조절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시 커브 클로지스 포인트를 해야 될 것 같거든. 커브 클로지스 포인트 켜서 여기서 에어리어로 센트로이드 다시 뽑아내고 커브 포인트에 넣어줄게. 커브는 아까 레퍼런스 해놨더니 커브 가져오면 돼. 그럼 여기 디스턴스 값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디스턴스를 리맵 넘버스로 줄여줄게. 이 리맵 넘버스 컴포넌트 기억나요? 말했었나? 아니, 한번 이거는 어, 숫자의 범위를 새로 지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파라메터라이즈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디스턴스의 아이템으로 이런 그 컴포 이걸 그냥 직접 치면 되는구나. 잠시만. 바보같이. 이런 브랜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리맵 넘버스라는 컴포넌트를 거치면은 잠시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먼저 입력값에는 이 밸류 값을 넣어주는 거고 소스는 이 밸류 그러니까 이 숫자 값들의 총 범위를 넣어줘야 돼. 이 숫자의 처음 값과 제일 낮은 숫자랑 제일 높은 숫자 여기서 보면 0부터 100이겠지 여기서는 값을 넣어주고 타겟은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뽑아낼 숫자의 범위를 입력해주면 그러니까 여기선 0부터 1이라고 했는데 어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를 어, 이 숫자만 보면은 이게 다 0.01배 곱하기 0.01이 된 거잖아. 근데 얘는 0부터 100이고 이 범위를 줄여줬다고 생각하면 돼. 얘는 0부터 1이고 0부터 1로 한 게 일부러 저 소수점
퍼센트지로 만들라고 일부러 0. 이건 좀 쉽게 보이려고 한 건데, 사실 이걸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이거를 쓰면 되잖아. 곱하기 0.01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아, 뭔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0.2부터 예. 이거 이렇게 됐지? 한 0.3부터 0.8까지라고 만든다고 치면은 이거는 사실 곱하기로는 될 수 없는 수치잖아. 그치? 네, 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이해되니? 리멤 넘버스라는 컴포넌트 자체가 어떤 식으로 네, 네. 어, 그래서 여기 이거를 사용할 때는 꼭 필요하게 사용되는 이 두 컴포넌트도 같이 사용이 돼. 바운즈라는 컴포넌트랑 컨스트럭트 도메인. 바운즈는 이 아이콘 보면 잘 보이는 것처럼 제 숫자의 작은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뽑아내 주는 거거든. 그래서 도메인으로 뽑아내 주는 거라서 0부터 100이라고 바로 뽑아내 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디스턴스 값을 그걸 여기에다 이용해 가지고 바로 스케일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했어. 음, 벡터에다가. 그래서 이거 디스턴스를 밸류에다 넣어주고 이걸 또 바운즈에다 넣어주고 그러면은 숫자들이 이렇게 뽑아져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가장 가까운 거는 스케일이 작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숫자가 작게 나올 거고, 그럼 팩터가 작게 들어가겠지. 그렇게 되면은 이 스케일이 작으니까 결국 이 도형의 크기도 엄청 작을 거 아니야. 이 가까울수록. 그럼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반대가. 그 타겟을 이렇게 반대로 설정해 주면은 반대로 이 가까울수록 좀 더 멀게, 그러니까 좀 더 큰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음, 이게 좀 뭔가 헷갈린다면 그냥 나중에 이 맵 나온 것을 그냥 리버스, 이걸 리버스 하면 안 되려나? 리버스 하면 안 되겠다. 어 도메인의 순서를 바꿔줘야 될 것 같아. 가까울수록 뭔가 크게 스케일의 값이 커야 되니까. 그래서 지오메트리는 아까 했던 이걸 넣어주면 되고, 센터는 에어리어로 뽑아낸 거 센트로이드 이렇게 집어넣고, 벡터에다가 이 맵드 된 걸 넣어주면은 멀어질수록 좀 더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좀 풀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니까 이제 다시 이거를 바운더리 서피스에서 입혀주면 되겠지. 커브가 이렇게 해주고, 아, 저 커브가 아니구나. 바운더리 서피스를 다시 또 익스트루드 Z축으로 500만. 그거를 또 서피스 모프 그대로 씌워주면 되니까 그대로 CV에서 레퍼런스 빼주고 지오메트리에다가 익스트루전 넣어주고, 그리고 레퍼런스 바운딩 박스에서 입힌 거 레퍼런스 넣어주면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완성이 됩니다. 음.
해서 마지막 것까지 끝. 사실 한 번에 이게 그냥 구성을 한다고 치면은 이 중간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서피스 버프를 할 필요는 없었지. 그러니까 패턴을 입힌 거를 바로 순서대로 나열해서 3분의 1 정도 되는 개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거기다가 거리 값에 비례한 그 스케일 값을 반비례한 그 스케일 값을 넣어줘서 그거 한 것을 최종적으로 한 번에 서피스 버프 하면 되는 건데 뭔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뭔가 로직이 이렇게 길어졌어. 이해됐니?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아니요, 다 했어요. 이제. 맞아. 네. 고생했어.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결과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어,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응, 응, 응. 네. 네, 저장해야겠다.